그러면 자,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민이네. 그러면 얘를 노트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협박이 아니고 이거는 당면 꼭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정리하라는 건 잘 정리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기 5,000원짜리 두꺼운 노트 한 권 정도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수학 노트도 얇은 거 사지 말고 두꺼운 다이소에 가면 5,000원짜리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 나 이거 다 채운다 합격을 하죠. 607페이지는 다시 쉬워져요. 뭐하라 그랬니? 기대값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공식을 다시 한번 뭐하니? 곱해서 더하면 뭐니? 평균이죠. 그 위에 있는 거 1, 2, 3, 4, 5를 제곱을 해서 곱해서 더한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뭐가 되니? 분산이죠? 거기다 뭘 때리면 되니? 루트를 때리면 걔가 뭐가 되니? 표준 편차가 되잖아요. 오케이? 607페이지는 그냥 앞에서 했던 거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표까지 줬잖아. 확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면 되니? 구해버리면 되죠. 그렇지.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되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609페이지는 의대용이고 그 밑에 있는 연습 문제도 뭐니? 의대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 의대용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627페이지부터 있어요. 627페이지. 근데 얘는 확률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따로 동떨어진 그러한 개념이에요. 한 번은 강의했었어요. 한 번은 강의했었는데 얘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풀긴 풀 건데 얘를 금요일 날 바로 들이대고 풀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순열하고 조합만 잘 어떻게 해요. 훈련이 돼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전에 풀었던 것도 본인이 3번, 4번, 5번 될 때까지 공간에서의 개념을 어떻게든 공부하면 되는데 정규 분포는 개념이 없으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게요. 금요일 날 608페이지부터 할 거야. 의대 문제부터 해서 연습 문제로 가면 의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모든 대학을 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까지 금요일 날 할 거야. 그리고 별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는 것까지 정리를 딱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목표 진도는 정규 분포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627페이지로 3교시에는 갑니다. 627페이지에서 정규 분포라는 부분을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608페이지부터 쭉 강의를 하면서 정규 분포의 대표적인 문제까지 갈 거예요. 자, 정규 분포를 잘 들으세요. 정규 분포, 요즘은 뭐라고요? 정규 분포 끝까지 가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100%, 200%, 300%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상하건대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대학 중에 3자일 것 이상
랭킹이 높은 대학은 반드시 정규 분포 끝까지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개요하고 의대는 가설의 검정까지 하셔야 돼요. 개요에는 매년 가설의 검정까지 문제가 나와요. 약대는 아니고 약대에서만 나왔었고 의대 종합정책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의 검정은 의대, 개요, 종교 이과대만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해야 돼요. 자, 오늘은 뭘 하냐면 연속 확률 분포의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정규 분포라는 데까지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개요 약대에서 정규 분포에서 고난도로 나왔어요. 정규 분포를 주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비례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하는 게 나왔었는데, 자,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건 안 쓰셔도 돼요. x가 있고 여기 x1, x2 이렇게 해서 xn이 있고 p의 x라고 해서 p1, p2, p3, pn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에요. 얘는 이산 분포라고 해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돼요. 이산 확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혹시 모르겠어요. 경시대에 준비를 했던 학생들은 이산 수학이라는 걸 반드시 합니다. 순열 조합에 의해서 세는 거예요. 세는 거. 그래서 이산 수학이라는 게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에서도 어려운데 이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분포표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연속 확률 분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였다. 자, 별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하니? 확률이 존재해요. 별량이 있으면 확률, 별량이 있으면 확률, 별량이 있으면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별량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뭐하니? 별량이 쭉 연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지. 그치? 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별량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쭉 연속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산 확률에서 얘기했듯이 별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확률이 어떠니? 존재하죠. 쭉 연속이면 이 연속의 모든 점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니? 확률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 있는 요놈의 확률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놈의 확률은 요만큼이 돼요. 되겠니?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속일 때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타나요. P의 X가 A부터 B일 때 확률인데 왜? 연속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그 요놈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쭉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놈과 요놈의 확률은 얘를 더하는 거죠. 그 주어진 범위에서의 확률은 여기 있는 확률은 다 뭐해야 돼요? 다 뭐해야 되니? 더해야 돼. 되겠니? 이해가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 이퀄 fx라고 하냐. 얘를 뭐라고 해요? 확률 밀도 뭐라고 그래? 함수라고 해요. 되겠니? 왜? 얘가 연속이니까 얘네들도 연속일 수밖에 없죠. 1대1로 대응되니까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확률은 요만큼의 뭐가 되니? 넓이죠, 넓이. 촘촘하게 다 배려해야 되니까. 얘는 인테그랄 A부터 얼마까지? B까지 fx의 뭐가 돼요? dx. 얘가 확률이에요, 확률. 주어진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걔가 확률이야, 확률. 되겠니? 이 그림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fx의 dx라면 얘는 얼마니? 1이라는 거죠.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니까? 1이니까. 되겠니?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자, 2의 x는 m은 시그마 이거 맞죠? xi의 뭐가 돼요? pi. 오케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쉽게 오죠. 왜? 평균은 별량과 확률을 뭐하니? 곱해서 뭐하니? 더하면 되죠. 되겠니?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그러면 평균 값을 구하자. 2의 x가 a부터 b까지 평균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2부터 a까지만. 뭐 a가 아니고 알파에서 베타로 하자. 일반화 시켜야 돼. 2의 x가 a부터 b까지의 평균이에요. 평균. 봐봐. 평균은 뭐하니? 별량과 확률을 뭐하면 돼? 곱하면 되죠. 여기에서 별량은 x예요. 얘는 x축이라는 거면 함수니까. 맞아요? 그러면 평균은 별량하고 뭘 곱해야 되니? 확률을 뭐 해야 돼? 곱해야죠. 별량과 확률을 곱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별량이 x고 확률이 얘잖아. 곱해야죠. 이산일 때는 뭐가 들어가니? 시그마. 세에서 더할 수 있어. 수열이니까. 연속이면 적분하면 되죠.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dx. 얼마나 쉽니? 별량에다가 확률을 뭐한다? 곱한다. 되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곱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제곱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겠니?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곱의 뭐가 돼? 제곱의 평균값은 시그마 xi의 제곱의 pi 맞죠? 얘네들을 제곱해서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제곱의 평균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되죠. 별량이 x1의 제곱. 별량이 x니까 걔를 뭐하니? 제곱해서 뭐해? 곱해요. 되겠니? 자, 이산에서는 시그마. 연속에서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네? 이제 얘도 나올 것 같아요. 한두 문제 나왔었는데 나올 거야. 왜? 연속확률 분포를 뭘로? 적분까지 연결을 시킬 것이다. 되겠네? 나온 결과를 미분해서 어느 때 최대가 되느냐까지 물을 수도 있고. 됐나요?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다. 됐니? 자, 별량하고 확률을 곱해서 쟤는 더하는 거죠. 얘는 적분. 왜? 오케이? 되겠니? 근데 지금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연속 확률 분포 함수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5% 안에 들어가려면 몇 점을 얻어야 돼요. 전체의 5% 안에 들어가려면 키가 얼마나 돼?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워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나중에 개념 설명은 안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까 얘기했던 608페이지 문제 쭉 풀면서 여기까지 갈 거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연속 확률 분포가 이런 건데 그러면 정규 분포는 뭐냐 이거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별량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함수가 있다 그랬죠. 이 함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였냐면 확률을 막 계산을 막 했잖아요. 계산을. 되겠니? 지금부터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표를 보고 읽어내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완벽하게 개념이 바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별량이 이렇게 해줘요. X축에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규 분포라고 해요. 알겠니? 왜 정규 분포냐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한 형태가 되면 가장 어때요?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면 여기가 M이야. 평균. 그 얘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무슨 뜻이니?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별량이 어때? 많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어때? 별량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라는 걸 통계하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니?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러한 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릴게요. 얘가 정규 분포인데 이번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얘도 정규 분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M이 오고 이쪽에 많이 멀어질수록 별량이 어때요? 조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여기서는 밀도가 높아요. 갈수록 확률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평균에 어때요? 많이 밀려있는 거 이게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 봐. 이거 선생님 그림이 잘못 떠는데요? 하나 더 그려볼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M이에요. 나중에 이 M이 0이 되면 그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얘도 정규분포고 얘도 정규분포고 얘도 정규분포예요. 그러면 선생님 모양이 다 다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이 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되겠니? 이 기준이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개요 대학의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정규 분포 표라고 돼 있어요. 개요 약대에 이 문제를 내고 필요하다면 제일 뒤에 있는 이 표를 이용해서 풀이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정규 분포표라는 걸 줘요. 되겠니? 무슨 얘기냐?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정규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제부터 이걸 내가 줄게. 왜? 이 표를 줘야만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수치만 몇 개 주면 힌트를 준 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줘요. 문제 이때 나왔더니 필요하다면 제일 뒷페이지에 페이지 해가지고 나온다. 이 기준을 우리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걔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Z의 M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Z의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Z의 M이라고 했을 때 그림이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이 됐든지 간에 Z의 M, Z의 M 얘가 무슨 뜻이에요? M으로부터 얼마만큼이니? 예? Z의 M이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흥분했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게 나올 거라니까. 시그마. M이 아니라 시그마. Z는 상수예요. 응? 오케이? 얘가 무슨 얘기니? 평균으로부터 시그마가 뭐라고 그랬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 Z만큼 떨어져 있고 표준 편차에 Z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림의 모양이 어떤든 간에 요 안에 들어있는 변량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오케이? 얘네들이 같아야만 우린 뭐다?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어때요? 완만하든 줄겨 높든 중간이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 여기가 시그마다 1 곱하기 시그마죠. 되겠니? 어떠한 데이터가 됐든지 간에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양이 if에 보면 1.00을 읽어야 돼요. 1.00이면 0.34134 이 안에 0.341 찾았어. 34 이렇게 뭐가 되냐면 모양은 달라도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Z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0.34134 즉 34.134%의 변량이 있어야 정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Z가 1일 때는 이 안에 0.34134 즉 34.134%가 이 안에 있으면 얘는 정규입니다. 얘도 Z가 1이면 얘가 뭐가 되냐면 0.34134 34.134%가 있으면 얘는 뭐다? 정규 분포라고 하겠다. 되겠니?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울 때요? 이해가니? 읽어내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것만 가져와도 다음 시간에 수업 다 들을 수 있어요. 지울 때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정규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정규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요. 정규 분포 책에서 여기서 쓰던 대로 쓸게요. 오케이. 이렇게 쓰네요. 자, 정규 분포는 n은 mn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요 n이 아까 얘기했듯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이니셜의 캐피탈을 딴 거야. 오케이? 요걸 딱 보면 얘가 얘는 뭘 나타낸다?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 얘가 뭐가 돼요? 평균이고 얘가 뭐가 돼요? 분산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30에 2의 제곱이다. 그 얘는 뭐가 돼요? 얘 무슨 분포라고요?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얼마? 30이고 그리고 얼마? 분산이 얼마? 2. 표준 편차가 얼마니? 2. 그 얘는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얼마니? 30이라는 얘기예요. 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2 곱하기 여기에 2다. 그 1 곱하기 얼마니? 2죠. 되겠니? 표준 편차 1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 안에 별량이 3, 4, 1, 3, 4만큼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1 곱하기 2. 되겠니? 그 얘는 이 안에 몇 퍼센트? 34.134%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니? 자, 이럴 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입시에서는 오케이? 단칙 검정이라고 해요. 단칙. 이와 같은 확률을 한쪽만 나타내요. 한쪽만. 자, 이 안에 전체가 얼마가 들어갈 때 0. 얼마? 뭔가 있는 거야. 되겠니? 그 한쪽만 나타내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대칭이니까 이쪽에도 여기도 몇 퍼센트가 있어야 돼요? 50%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50%가 있어야 돼요. 되겠니? 그래서 한쪽만 나타낸다. 이걸 우리가 반칙이라고 해요. 반칙 검정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면 되냐면 이쪽에 이렇게 대칭이 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얘는 2가 되고 얘도 얼마나 2가 된다. 좌우가 뭐라고요? 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0.34134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겠니? 이해가니? 자, 그러면 됐니? 이해가요? 자,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쓸게요. n이 이게 생 기초예요. 나중에 이거 0으로 바꿀 거야. 0으로 바꾸면 걔가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 2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되겠니? 저 그대로 쓴 거야.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P의 X가 30에서 34일 뭐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이러한 조건을 주고 이제는 확률을 구해서 표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읽어내야 돼요. 여기에 따르는 별량에서 별량이 30에서 34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뭐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니? 그럼 잘 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P에 M 플러스 X에 M 플러스 얼마? 2 시그마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되겠니? M이 얼마니? 30 맞죠? 시그마가 얼마니? 2죠. 근데 4니까 몇 시그마? 2 시그마.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이런 표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30인데 오케이? 여기 얼마까지? 30 얼마까지? 4까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얼마가 돼요? 2는 얼마? 4. 즉 2 시그마만큼 갔을 때 여기 있는 요만큼을 뭐 해라?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되겠니? 그 표에서 우리는 뭘 읽는지 나중에 읽는 거 가르쳐줄게요. 2.0에 0 얘를 읽으면 돼요. 아, 요 앞에 있는 요 Z가 얼마라고? 2죠. 2.0 이 표를 읽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니? 이렇게 읽어내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0.2는
우리나라는 소수 4점짜리 주는데요. 일본에는 소수 5점짜리까지 줘가지고 비례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나와요. 47725. 그럼 얘는 0.47725가 돼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게요. 요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P에 잘 봐보세요. 나온다니까 28이고 32라고 했어요. 되겠니? 정규 분포는 금연을 할게요. 앞에 줬던 문제 한 10문제 풀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 5개 풀 건데 얘는 똑같은 조건이야. 요거 전부 다 처음에 뭐를 표현해야 돼요? 얘는 m-시그마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쓰자. 한번 더 봅시다. 30-2에서 x가 30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요. 자, 그럼 m이 뭐니? m이 30이니까 m-시그마에서 x가 m 플러스 얼마?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m이 되고 여기에 m 플러스 시그마가 오겠죠. 그렇지? 네? 얘는 30 플러스 시그마만큼. 그러면 여기 뭐가 오니? 이렇게 와서 대칭이 되면서 m 마이너스 뭐? 시그마. 얘는 30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단지 검정이라고 그랬죠? 이쪽 것만 줘요. 이쪽 것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얘는 2배의 P의 X가 M에서 이렇게 주면 되겠니? 이 모든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니? 여기 앞에 시그마 앞에 계수가 얼마나? 1이죠. 1. 그러면 걔는 표에서 1.00 얘를 읽는 거야.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야. 되겠니? 얘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시 알아 돌아와야 돼. 요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네 가지야. 네 가지는 꼭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오케이. 32에서 얼마까지야? 34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알아야 돼. 그 얘는 P에 M 플러스 시그마에서 X가 원래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렇게 젯상수 가지고 구하는 것만 냈는데 2년 전에 어떤 한 대학에서 이렇게 푸는 것도 냈어요. 정규 분포만 낸 게 아니라 M하고 시그마를 구하는 것까지 냈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잘 되겠죠? 그치? 얘는 이런 얘기야.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M이지. 여기가 M이면 얘는 이렇게 중간을 쭉 자른 거야. 이렇게.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중간이 나와요. 항상 이 모든 표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P에 X.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에서 빼기를 P에 X가 M에서 M 이걸로 빼야 돼요. 즉 여기 이만큼의 값에서 요만큼의 값에서 요만큼의 값에서 요만큼의 값을 뭐 해야 돼? 빼야 돼요. 표 보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치?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이번에는 오케이. 여기에서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건 쉬워요. 이걸 가지고 와야 다음 시간에 편하게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거 그냥 바로 드리블도 정규 분포로 하고 문제 풀면 혼동이 올까봐 생각을 바꾼 건데, 어디 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아까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그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 마음을 이해하겠어.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그러는데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아니 되지 없는 나니까 필요하면 나가세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다가오지 않는데. 네? 갑자기 일어나 막 나한테 다가오면 무섭잖아. 응? 왜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세요. 오케이? 자, P의 X가 32보다 작다가 돼요. 작다. 얘는 P의 X가 N 플러스 시그마보다 어떤 작은 거죠. 오케이? 구멍이 뻥 뚫린 거하고 작거나 같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 M이야. 이거 M 아니지? 더블 M이네 이거. M이 3개만 다 왔어요. M.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M 플러스 얼마 시그마잖아요. 얘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때까지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이만큼인데 100%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요만큼이 얼마라고 이만큼이 0.5가 되겠죠.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0.5 플러스 P의 X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되겠니? 이쪽을 뭐한다? 다 포함한다. 되겠니? 이해가니? 얘기 돼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거 다 해가지고 와야돼. 제 상수로 바꿔요. 여기 있는 여기 요거로 바뀌고 여기 0이 되고 여기 없어지면서 그거 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P의 X가 28보다 작다요. 작다.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나. 4가지 유형이 다 나와.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M을 써서 푸는 이 나쁜 새끼야. 그게 그 대학이 되니까 다 해야 되잖아. P의 X가 M-C보다 작다 맞아요? 그러면 자, 나오는 유형은 다 됐어요. 나중에 얘를 정규분포로 바꾼다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디니? 이렇게 있어요. M-C보다 크다 작다? 작다. 작다죠. 작다. 작다니까 이 아래 맞아요? 그렇죠. 이쪽은 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있으면 M 플러스 뭐? 시그마. 이렇게. 되겠니?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P의 X가 M 플러스 뭐? 시그마.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또 바꿔야 돼. 0.5 마이너스 P의 X가 얼마니? M에서 얼마까지? M 플러스 시그마로 바꿔야죠. 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만큼은 이 전체에서 얘를 값으로 준다. 전체 0.5에서 요만큼을 뭐 해준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저걸로 유형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 가나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제 zet상수 구해가지고 출제되는 유형으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얘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도 하는 거예요. 되겠니? 나중에 이제 이걸 해요. 아까 z는 시그마의 x zet상수 가지고 하죠. 얘가 돼 있어야 제가 바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니 돌아오는 금요일 날 608페이지서부터 고난도 문제 쭉 풀고 3교시와 관련된 초급부터 고급까지 대표적인 문제 한 4~5문제 체크해주고 7월 강의가 끝나겠죠. 되겠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이 새로운 사람은 내가 되게 오늘 수업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상담을 할게요. 금요일. 오케이? 오늘은 되게 수업이 있어. 그럼 만반을 먹어야지. 그럼 강의를 못하시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강의는 끝.